자, 안녕하세요.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지금 국가직 시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지방직을 좀 마무리하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풀어볼게요. 그래서 국가직 시험이 굉장히 행정법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뭐 법률신문인가 이런 데서도 좀 굉장히 수험생분들이 멘붕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쓰던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분명한 건 난이도가 올라갔잖아요. 예,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요 국가직 9급의 어떤 난이도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 시작은 국가직 9급 2022년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쟁점별 학습을 해야 된다. 쟁점별 학습. 최대한 쟁점을 사례까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쟁점별 학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고소송 문제 나왔죠? 자, 수소법원에 대한 판결로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수소법원이라는 건요, 여러분, 일단 소송이 받아들여진 법원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판결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개념 자체는 특정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그래서 판결 법원을 수소 법원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소 법원에 대한 판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 수소 법원에 대한 개념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1번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입니다. 그래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죠? 처분에 의해서 발생할 위법 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면 우리 판례 뭐라고 봅니까? 그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자체가 없다고 보죠. 그래서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소를 각하해야겠죠. 1번 질문 맞고요. 2번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해임 처분의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 처분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보수 지급 자체는 구할 수 있다.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효 확인이나 취소로 인해서 해임 처분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요. 임기 만료일까지. 거기에 대한 돈 토해내라 이거죠.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지문. 그죠? 여러분들 이거 보고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자,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만이 유일하게 뭐죠? 비송 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으로 처분됩니다.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항고소송의 재판 관할이 생기는 게 아니다. 그죠? 요거 기억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강의 시간에도 자, 이행강제금 시간이죠. 이행강제금에서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만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따른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농지법. 그래서 의외로 어려웠던 문제라기보다는 의외로 쉬웠던 문제.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죠? 요거는 행정법원의 항고소송의 재판 관할이 아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 이거죠. 그래서 과태료 재판에 따른다. 그리고요 4번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란 그죠? 원처분에는 없고 어디에?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그 다음에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그 다음에 내용의 위법을 말하는 겁니다.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우리 정리해야 될 게 이제 3번 지문 관련해서 자, 이행강제금 혹은 집행벌이라고 하죠. 이행강제예요. 이행을 강제한다. 그럼 아직 이행 안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자, 이행강제금 의무자 자신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경우에
그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이행하게끔 하는 금전벌이다. 이게 이행강제금이죠. 그래서 뭐와 구별하자? 행정벌과 구별하자. 행정벌은 자,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죠. 예, 과거의 의무 위반. 그래서 행정벌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없지만 집행벌,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그러면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 비대체적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지만 우리 헌법재판소 뭐라 보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 같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벌과 당연히 병과 가능하겠죠. 규제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 반복부과 가능하다 그랬죠.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그 성질 자체는 저 과징금과 또 비교하자. 그죠? 이행강제금은 과징금과 달리 일신 전속적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사망 시 승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과징금은 승계가 되지만 승계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 무효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출지문 이행강제금은 의무의 불이행 시 일정 액수의 금전 납부가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맞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그 다음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간접강제의 일종이다.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뭐다? 일신 전속적인 성질을 가짐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부과하면 당연 무효다.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일정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다. 뭐다? 장래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이다. 따라서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13조 1항에 금지되는 거듭된 처벌, 동일한 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맞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서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에 있어서 그죠? 절차요. 그래서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죠. 그래서 건축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 1년에 2회입니다. 1년에 2회 범위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이행, 이행 기간의 통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고 처분이 있겠죠. 계고 처분은 문서로 한다. 그래서 계고 처분 그 문서에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년 2회 범위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한다. 이겁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위법 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서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법 건축물 완공 후에 시정명령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그 절차에 대해서 나온다. 그 다음 이것도 빈출입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경우 허가권자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그죠?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는 거예요. 최초 독촉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제요. 말씀드렸죠? 요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농지법상의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거예요. 네,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한다. 농지법상의 농지처분 불이행. 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출제됐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출제위원이 이걸 똑같이 낼까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뭘 낼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 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과거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 행정 쟁송 절차에 따른다. 기억하세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 과징금 불복 절차 다 일반 행정 쟁송 절차에 따른다. 요걸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기출이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라고 해서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일반 행정 쟁송 절차에 따른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는 경우는 뭐만? 농지법상의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시의 이행강제금 부과 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르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일반 행정 쟁송 절차에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린 지문으로 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 청구할 수 있다 하면은 이제는 틀린 지문이다. 이거는 일반 행정 쟁송 절차에 따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 자,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나 자기 의무뿐만 아니라 뭐다?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고요.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 부과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판례죠.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성질에 있어서 그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 성질이다.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는 승계될 수 없다.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 완공 후에 시정명령 가능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다. 이행강제금 정리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한 일반적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 처분의 사전 통지 언제 하죠? 소위 불이익 처분입니다. 그래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쟁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그죠?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지해야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예외 사유도 중요하죠. 그죠?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사전 통지를 요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죠? 법원에 법령 등에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될 때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 굳이 사전 통지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 굳이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사전 통지에 대한 예외까지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문제를 보면, 지문을 보면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그죠?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긴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제가 뭐라 그랬죠? 사전 통지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합니다라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이요. 별정직 공무원의 대통령 기록 관장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이요. 이거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우리 판례 2에 대해서 별정직 5년 임기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한 대통령 기록 관장에 임용된 원고를 직권 면직할 때 사전 통지하지 않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한 처분 그러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입니다. 이렇게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독자적 위법성을 우리 판례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이 판례만 알면 푸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 대통령이 자 한국방송공사 사장 2008년도 사건이죠. 해임할 수 있냐? 해임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어요. 근데 해임하면서 그 근거를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2008년도에 그 정 사장이었는데 당시 그 이명박 정부 당시죠. 그 KBS 사장을 해임한 사건이에요. 근데 해임 처분 과정에서 자 이런 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 받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임 처분을 할 경우 해임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라고 판시했어요. 그래서 위법하다라고 봤습니다. 해임은 할 수 있으나 뭘 지켜야 되죠? 이러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등의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하다. 맞는 지문이다. 맞는 지문. 자, 이에 대해서 자, 불이익 처분 절차에 대해서 나올 만한 쟁점들 정리하자. 자, 1번. 자, 첫 번째요. 자,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 인정 여부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는 대립합니다. 견해 대립한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규정상 당사자에 대한 침익적 처분에 한정해서 제3자에게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제3자의 행정에 대해서 사전 통지 의무가 배제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문은 어떻게 나오냐면 근데 반대로 자,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당연히 의견 청취 절차가 인정돼야 된다라는 점을 근거로 긍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출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며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 제출 대상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죠. 제3자의 행정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의무가 배제된다. 기억하셔야 되고 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시 우리 판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봐서 종전 영업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예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 처분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그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 의견 제출 기회도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부 처분. 야, 여러분 거부 처분 시 판례는 수익적 행정 처분에 대해서 그 거부 처분을 할 때 어떻게 봅니까? 거부 처분의 경우는 결론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죠. 왜 그러죠? 아직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거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신청에 따른 그죠? 신청에 따른 거부가 있지. 그 처분 자체, 이 거부 처분 자체가 거부 행위 자체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봤다 이겁니다. 뭐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을 부과했다라고 볼 수 없다. 권익을 부과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예요. 따라서 신청에 대한 거부
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서 결론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부 처분인 경우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틀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죠? 일반 처분의 경우, 즉 고시에 의한 처분입니다. 자, 판례는요.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이 처분은 성질상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다. 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어요. 당연히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고시, 그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서 틀리게 오답 처리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고시에 하면서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죠. 이때 의견 청취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오답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 처분 절차에 있어서 자 쟁점사항 사전 통지에 대한 하자입니다. 자 판례는 이유 제시의 하자와 마찬가지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러면 사전 통지에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뭐로 봅니까? 위법한 처분으로 봐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사전 통지의 하자, 즉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자적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즉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식 요게 이제 사례형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전 통지 하자 사례형으로 나올 수 있다. 자, 건축법 등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요. 이것도 잘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잘 체크하세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처분인데 당연무효까지는 아니고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한다. 그죠?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자 불이익 처분 절차에 관한 사례 보겠습니다. 나올 수 있겠죠? 행정심판법 관련돼서 자 A는 전원형 실버타운 조성을 위해서 관할 행정청 사업주 선정 공개 입찰을 참여했다. 예, A가 실버타운 이제 나이 먹으면 실버타운 들어가야죠. 그래서 관할 행정청 사업주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좀 봐줘. 나이도 먹었는데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후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적발됐네. 그죠?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받았어요. 이 처벌은 뇌물 공여 혐의입니다. 그래서 관할행정청은 A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아무런 통지 없이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공개 입찰 신청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네요. 이때 A가 행정청의 공개 입찰 신청 이 거부 처분이요. 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될 수 있을까? 이게 쟁점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풀어야 이제 사례형을 잘 풀 수 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이익 처분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처분에 사전 통지가 있어야 되죠. 사전 통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자, 행정청이 공개 입찰 신청을 거부 처분하는 과정. 아무런 사전 통지가 없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봐야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거예요.
자, 이에 대한 검토에 앞서서 이 당의 처분이 사전 통지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 통지의 면제 사유. 자, 뭐가 있었죠? 첫 번째, 긴급함 처분이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다음에 자,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 그 다음에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입니다. 법원의 재판 등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이 법원의 재판은 당의 처분에 관한 재판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당의 처분에 관한 재판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전 통지에 대한 예외 사유 세 번째, 성질상이죠.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 그 다음에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황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상황에서 이 재판은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받은 경우에요. 당의 당의 처분에 대한 공개 입찰 신청의 처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냥 뇌물 공여 혐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이겠죠?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자,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앞서서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의무적 절차다. 그죠? 근데 사안에서 검토해 보면 A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뇌물 공여 혐의로 처벌받는 과정에서 거친 재판이 소위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인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해당할까? 해당할까? 그래서 사전 통지 면제 사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때 재판이란 뭡니까? 당의 처분에 대한 재판이어야 되므로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또요, 세 번째 정점, 우리 진급 선발 취소 처분 사례예요. 진급 낙천 취소 처분 사례에서, 자, 수사 과정이나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진술기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공개 입찰 신청 거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면 사전 통지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우리가 뭘 판단했죠? 이거는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가 아니다. 그다음 세 번째 판단에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면 사전 통지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 근데 우리 판례 뭐라고 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직 신청 전에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신청을 거부해도 아직 우리 판례 뭐라죠?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거부 처분이 곧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라고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기억하시죠? 따라서 거부 처분은 신청에 의한 것이고 이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죠?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다,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 뭐라고 봤다?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전 통지 절차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우리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대상도 아니다 라고 판시했다 이거예요. 요거 두 가지가 쟁점이 되고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행정심판에서 또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요겁니다. 요 진급선발 취소 처분 사례. 요게 요 사례입니다. 잘 나오죠? 자, 어떻게 보면 진급 낙천 처분 취소, 이게 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진급 낙천. 그래서 갑이, 자, 이거 보세요. 국방부 장관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원고 을입니다. 원고 을에게 진급 선발을 취소한다는 처분, 이게 진급 낙천이다. 진급 선발을 취소한다. 다른 말로 진급 한자로 낙천을 취소하는 처분에 대해서 당연히 진급 낙천 처분은 뭡니까? 원고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진술에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이때 진급낙천 처분이 위법한가? 그리고 원고에게 내려진 진급낙천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 뭐라고 봤죠? 자, 진급낙천 처분 취소 판례에 따를 때 의견 진술의 기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진급 선발 취소하는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고 봤어요. 즉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절차적 하자, 즉 처분 시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처분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했다.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므로 당의 처분은 위법하다 이거예요. 이에 대해서 자 행정절차법의 요 부분이죠. 요 부분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행정절차법 제3조에는 적용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조에 제2항 제9호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요. 자 행정절차법 제3조 2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면서 9호에서 뭐 병역법에 따른 징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 인정, 귀하,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이요. 이런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우리 판례 뭐라고 봤다? 공무원 인사관계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봤습니까? 성질상. 그죠? 성질상.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 그래서 사안에서 원고에게 내려진 국방부 장관 진급낙천 처분도 이러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청지 등의 절차가 적용돼야 된다라고 판시했어요. 이런 것까지. 그래서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까지 우리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사례에서 잘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련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됐죠? 관련 경우. 자, 이거 볼까요? 두 번째. 처분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의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사정. 이거는 의견 정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봤죠. 그래서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야 판단하는 것이지 처분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의 위반 사실을 시인하였거나 처분의 사전 통지 이전에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기억하세요. 이거 잘 나옵니다. 이런 거 잘 나와요. 헷갈릴 수 있다. 그 다음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결정을 변경할 경우 고시 나왔죠? 고시에 의해서 일반이 열람하도록 했다. 우리 판례 의견 청취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았다.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과정에서 처분 내용의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고 해임 처분 시 법적 근거 구체적 해임사를 제시하지 못했다. 위법은 한데 취소 사유다. 당연 무효는 아닌 거예요. 맞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이제 즉시강제 봐요. 즉시강제. 여러분 즉시강제와 뭘 구별해야죠? 당연히 강제 집행을 구별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죠?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냐 안 하냐. 하냐 안 하냐. 그래서 강제 집행은 네 가지.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 징수예요. 대의직강.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 정도는 이제 다 아셔야 되는 거다. 하지만 이제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즉시강제가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즉시강제가 단독으로 나왔다. 그럼 당연히 2022년도에는 즉시강제 또 나오긴 뭐하고요. 당연히 대집행 1순위죠. 뭐라 해도 대집행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즉시강제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굳이 단독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행정조사 이런 것들 나오겠죠. 행정조사. 그
그다음에 자 2022년도에서는 대집행이 안 나왔지만 뭐가 나왔죠? 이행 강제금이 또 그 단독으로 나왔죠? 이행 강제금도요. 예. 그래서 지방직에서는 자, 요 정도 또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대집행, 행정조사, 이행강제금 중요하니까 당연히 행정벌 당연히 중요합니다. 행정벌도 당연히 중요하다. 그래서 즉시 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자 기억,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질을 갖는 당연하죠. 왜? 즉시 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입니다. 그래서 처분에 해당됩니다. 맞고 니은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다. 아니죠. 즉시 강제는 뭡니까? 장래입니다. 장래에 대해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그죠? 과거의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과하는 제재 이거 뭐죠? 행정벌과 구별하자. 그 다음에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봐야겠죠?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이런 견해 없습니다. 예. 1번 자 즉시강제는 뭡니까? 행정상 즉시강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디귿 헷갈리시면 안 된다. 법적 근거 필요하다. 그 다음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그죠?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은 대인적 즉시강제죠. 대인적 즉시강제의 한 예다. 그래서 해당한다. 맞고요. 3번이 이거 정답 3번이죠. 기억과 리을 맞다. 그 다음에 미음 위법함 즉시강제 작용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당연히 손해 입었다. 그 쟁송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나온 게 이거 나오고 그죠? 뭐 다 나와요. 요거 나왔고 뭐 요거 나왔고 그죠? 당연히 2022년도 지방직이 요거 나오겠죠. 요거 나오고 그죠? 대집행 그 다음에 요거 가능성 있다. 그렇지만 기출됐기 때문에 기출된 건 반드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강제에는 자 직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으로 행정강제와 행정벌을 나눈다. 행정강제는 강제집행과 즉시강제와 행정조사를 나눈다. 강제집행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직접강제와 강제징수를 나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자 직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거와 또 즉시강제의 예를 정리해야겠죠. 직접강제는 뭡니까? 행정상의 의무 불이행의 경우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강제집행이다. 대표적인 건 무허가 영업소에 강제 폐쇄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즉시강제라는 예는 뭐다? 즉시강제는 그 성질이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다. 예, 근데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그죠? 직접 국민의 신체, 재산의 실력 행사를 행사해서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강제 집행과 구별해야 되는 게 강제 집행은 선이행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즉시 강제는 그 성질상 선행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당연히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행정상의 즉시 강제라는 것은 뭡니까? 예외적 강제 수단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예외적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아까 기출에서 보셨지만 자 실전법상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요거 가지고 장난쳤어요. 오답 처리했어요. 즉시 강제는 예외적 강제 수단으로 반드시 실전법상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되고 자 즉시 강제 개념 보시고요. 보시고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강제 집행, 즉시 강제.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다. 그죠?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됐죠?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체법적의 한계로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 긴급성 원칙과 보충성, 비례성, 소극성 원칙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최소 필요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 이게 실체법적인 한계입니다. 그래서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 원칙을 하고 즉시강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강제 수단이다. 네, 그래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하죠. 자, 절차법적인 한계입니다. 자, 즉시강제에 있어서 영장이 필요한지 여부. 네, 우리 판례 필요 없다. 왜? 행정상 즉시강제의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강제에 있어서 영장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불법 게임물에 대해서 관계 당사자에게 수거 폐기를 명하고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직접 강제가 아니고요. 이거 즉시 강제예요. 요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즉시 강제에 있어서는 자, 대인적 강제, 대물적 강제, 가택 강제. 그죠? 이번에 나온 게 요런 거 강제 건강 진단, 예방 접종, 강제 격리는 즉시 강제의 대인적 강제의 예다. 그 외에도 마약 중독자, 강제 수용 조치, 그 다음에 불법 치료자 외국인의 보호 조치가 있다. 그 다음에 대물적 강제로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수거 폐기요. 그 다음에 게임물에 대한 수거 폐기 맨날 나오죠. 그 다음에 위험 방지를 위한 가택 출입도 즉시 강제입니다. 관련 법률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즉시 강제에 대해서는 구제, 책으로 당연히 특별한 희생, 그죠? 특별한 희생을 요하죠. 그래서 손실과 규책 사유 없이 특별한 희생인 경우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강제된 구제로서 행정징송 대상이 되다. 행정징송 대상이 당연히 되겠죠. 손해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이 가장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법이다입니다. 위법한 즉시강제 대항으로 실력으로 저항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저항했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 그러죠? 정당 방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입니다. 이것으로 일단 국가직 2022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 20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우리 20문제만 본 게 아니죠. 관련 쟁점을 꽤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될지, 그죠?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됩니다. 빌드업 해야 돼요. 근데 빌드업이라는 게 이제 20개의 문제를 통해서 소위 쟁점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쟁점별 학습. 쟁점별 학습은 일단 문제부터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부터 풀어라. 문제부터 풀어라. 근데 얼마나 풀어야 될까? 여러분 뇌도 뭡니까? 근육이에요. 근육. 쉽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잖아요. 자, 오늘 저는 이제 헬스를 이제 저도 얼마 전부터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PT 선생님께서 그죠? 제가 가슴 운동을 한다. 그럼 가슴 부위, 그죠? 그다음에 뭐 팔, 다리 부위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몇 회 정도를 하냐? 그러면은 갈 때마다 3에서 4회 정도, 3에서 4회 정도씩 해라. 그럼 1세트에 몇 개, 몇 회 정도? 뭐 10회 정도를 1세트로 하고요. 3에서 4세트죠. 3에서 4세트를 해라. 저는 그냥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뭐죠? 쇼터디잖아요. 그죠? 쇼터디에서 자, 문제 20문제가 1세트죠? 20문제가 1세트인데 한 3에서 4세트는 매일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에브리데이. 그다음에 매일 풀고 틀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쟁점을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국가직 9급 문제 기출 쟁점 파악했죠? 3에서 4세트. 그죠? 한 세트에 20문제씩. 그래서 한 세트별로 50에서 60문제 정도 매일매일 푸시면서 오답 처리를 확실하게 해달라. 오답을 할 때 오답에 관한 그 쟁점 정리를 하라 이겁니다. 쟁점 정리를 하셔라. 여러분들의 개인 노트를 하셔도 되고요.
쇼터디를 통해서 노트 정리를 하셔도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시험 이제 지방직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예, 행정법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다. 왜냐면 국가직 시험이 조금 난해하게 또 약간 지역적으로 나왔습니다. 쫄 거 없습니다. 쟁점별 학습을 꾸준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 열심히 푸시고 쟁점 정리 하시면 시험장에서 고득점 나옵니다. 고득점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뭐 한 3개년 정도? 예. 3개년 정도 기출 지문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중요 지문, OX 이런 거 네이버 카페에도 여러분 합격연구소 네이버 카페에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스스로가 쟁점 정리하면서 기출 문제 계속 보시고 여러분들 오답 노트 계속 오답 쟁점 정리 계속 하시면서 플러스 3개년 최신 판례 정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정리가 당연히 암기 포함이죠. 정리는 암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방직에서 행정법 고득점 분명히 가능하리라. 예,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